민주당에 인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거는 김상호 의원을 챙겨주는 의원들이 있는데 특히 인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눈에 띄고 둘의 그림을 보고 또치와 마이콜 뭐 이렇게 부른다면서요? 네, 네. 우리 그 둘리에 나오는 네. 박주민 의원이 마이콜이고 이 김상호 의원이 또치인 거죠. 둘 다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네. 쇼츠가 이 두 분의 브로맨스를 보여주는 영상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이 김상호 의원이 박주민 의원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한참 동안 껴안에 거의 연인인 줄 알았어요.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첫 만남은 이제 뭐 싸우면서 시작이 됐는데 아까 선배도 잠깐 뭐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이제 김상호 의원이 이제 계엄을 빨리 해제한다는 이 절박감에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왜 의석수도 많은데 빨리 150명 못 채우냐면 이렇게 소리를 쳐요. 근데 실제로 본인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자기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욕설을 본인이 퍼부었대요. 아.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또 됐던 게 그 추경호 이 XX가 본회의장 못 들어가게 헷갈리게 한다. 이게 그때 굉장히 화제였었어요. 야, 그렇구나. 그때 이런 말 해서 밭글도 돌고 기자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니, 부담되는 원내대표한테 모습으로. 이렇게 쌍욕을 네. 한다고? 근데 그만큼 역사적인 그 소명 의식이 있었던 거죠. 네. 그래서 하여튼 막 이렇게 본인 소리치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걸 듣고 이제 본회의장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반성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러니까 또 이제 김 의원이 좀 화가 나서 아니 그 얘기 듣고 지금 빨리 표결해야 되는데 의원들 나가면 어떡하냐. 여기 온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항의를 또 했대요. 그래서 이걸 계기로 좀 친해졌다고 그리고 합니다. 기본적으로 김상호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상임위 활동을 국민의힘에서 할 때도 행안위였는데 네. 그때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친해가지고 그 탄핵 그 첫 표결하는 날 국민의힘 불참하면서 당연히 안 될 걸 아니까 각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지역구 가 있고 뭐 이런 네. 상황이었는데 그때 서울역까지 갔다가 왔잖아요. 그때 이제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건데 그때 이제 국회로 오는 과정에서 통화한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정훈 의원하고 민주당에 그 민주당 이해식 의원하고 통화를 차례로 했다는 거예요. 나 갈 테니까 문 열어달라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과의 친소 관계도 그 서로 다른 정당일 때도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와서도 굉장히 잘 안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캐릭터였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의분이 굉장히 있는 분이고 어떻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스타일인데 눈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눈물도 그쵸. 이 글썽도 아니고 진짜 막 이렇게 우시니까 막 이렇게 눈물 닦으면서 엉엉 울어. 네. 우시니까 그 좀 따뜻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변호사 할 때 울산 지역에 이렇게 예전부터 노동자들이 판자촌을 짓고 살던 그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. 이제 지주들이 단체로 소송을 건 일이 있었대요. 그러니까 다 나가라는 거죠. 근데 그 과정에서 김상호 변호사가 이제 땅 주인들의 수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양측이 좀 합의를 합시다. 아, 지주들의 수임을 한 변호사인데 네. 합의를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군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좀 맺는 방향으로 잘 좀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해봅시다 해서 사실 뭐 수임료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사람들의 처지에서 이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 처지에 좀 더 이렇게 이입해서 이걸 선택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이 되게 이제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. 그리고 해맑은 면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단톡방을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단톡방을 그때가 이제 자신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막 관심이 좀 몰렸던 네네. 때니까 뭐 본인의 이제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소통도 좀 해야 될 테고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아주 발랄하게 아주 해맑게 기자들한테 뭐 아우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마운 기자님들 뭐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? 뭐 화이팅 뭐 웃는 이모티콘 보내고 이제 그렇게 되게 발랄하게 좀 운영을 했던 게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웃겼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의원총회 장소를 헷갈린 영상이 있어요. 아마 의원총회 장소를 그러니까 이제 당적을 바꾸고 나서 의총장을 가야 되는데 국힘 의총장을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러고 몸이 나서 기억하고 있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귀소 본능 같은 게 그러네.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뛰어나오거든요. 근데 뛰어나오는데 표정이 너무 해맑아요. 막. 해맑은 분이세요.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보고 분쇄가 했겠어 보니까. 근데 이제 김상 엄청 막 이렇게 그 특유의 미소 있잖아요. 되게 해사한 미소를 지으면서 막 이렇게
이렇게 열심히 뛰어와서 기자들한테 아이고 의총장을 헷갈렸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뛰어가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되게 해맑네. 아니 저는 보니 김상훈 저도 응. 방송을 같이 많이 해봤는데 음.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특정 종교를 편들어서 저도 그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건데 그 종교적인 그 마음가짐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그 정치를 하고 공명심을 가지는데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가 항상 늘 하는 말이 공심이라는 표현인데 결국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그 종교의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내적으로 일체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 선거라는 것은 간단한 지형이 아닙니다. 울산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당선된 전력이 거의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옮긴 사람에 대해서 배신자 딱지를 붙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선거 자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. 네. 제가 이 울산 민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처음에 김상우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을 옮길 직후에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역구 내려가기가 힘들 정도였대요.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. 원성이 많아서. 네, 원성이 많아서 되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다들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신대요. 근데 왜 그런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뭐 잘하면 상관없는데 너무 못하니까 오죽하면 김상욱이가 넘어갔겠냐 좀 이런 이제는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섰구나. 네, 넘어서서 오죽하면 김상욱이가 넘어갔겠냐 좀 이렇게 좀 생각해주는 분위기가 있고 대통령도 이 일을 좀 잘하니까 그런 점도 좀 반영이 돼서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렇다면 사실은 다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형 자체 기본적인 정치적인 지형 자체가 야당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범여권이 반드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단일화인데 단일화 과정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단일화가 다른 지역이랑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방정식이 되어가는 양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진보당이 민주당에 그러니까 울산시장 단일화는 우리가 민주당 후보로 해주고 근데 대신에 이제 평택의뢰는 이제 후보 내지 맙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데 지금 평택의뢰 조국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, 이제 셈법이. 그러니까 일단은 평택의뢰는 김재현 진보당 의원, 또 울산시장 김상우 의원 이렇게 정리하자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변수가 좀 생긴 거니까. 그래서 이제 김상우 의원은 일단 당 지도부가 빨리 결정해달라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지금 민주당, 진보당, 조국혁신당 다 지금 범민주진영 그 후보는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빨리 좀 결정을 해달라. 만약에 당에서 정리 안 해주면 우리끼리라도 좀 하겠다.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. 근데 이제 뭐 지역 연동 이런 건 사실 너무 좀 셈법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부울경이라는 큰 그림 안에 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부울경 탈환이라는 그림 자체는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행정통합 의제도 있고 해서 결국은 그 중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. 아니 근데 뭐 예전에 민주당이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진보 정당들하고 이제 후보를 같이 연대해서 정할 때는 야당일 때 얘기하는 거고 야권 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 여당을 상대로 싸워야 될 때 사실은 이런 그 지역구를 서로 간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울산과 평택을 연동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?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생각하고 지금 김종 후보의 본심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그 우리 김사학 후보는 저희 방송에 최근에 나와서도 따로도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울산의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토론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김종훈 후보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양보할 각오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 조국혁신당이 황면필 후보까지 셋 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빨리 후보를 정하다는 게 방향인 거고 왜 여기서 평택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아마도 이제 김상우 후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다시 평택 얘기로 돌아가면은 평택에서 사실은 김재현 그 후보라는 사람이 개인 경쟁력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?
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논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평가지만은 연동해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. 각자 그 지역에서 평택 지역에서 뭐 조국 후보, 김재현 후보, 민주당이 제3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고 후보를 정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울산은 민주당 줄 테니까 평택은 진보당 줘라? 턱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. 이거 우리 유 기자님 생각은 어때요? 네, 저도 너무 네. 동감합니다. 따로 가야죠. 네. 그러니까요. 그런 말씀 주신 거고 길게 말을 좀 안 섞으려는 거니까. 네. 아무튼 제 사견임을 전제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김상우 후보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 한 줄 평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설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. 네. 김상욱은 민주당의 또치가 되라. 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또치가 되라? 네, 또치가 되라. 그러니까 또치가 그 둘리 만화에서 보면 그 서커스 단에서 탈출해가지고 고길동 집에서 살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예민한 캐릭터여가지고 잔소리도 좀 심한데 이제 김상욱 원도 국민의힘에서 탈출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내내 쓴소리를 했었잖아요.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또치의 캐릭터를 잃지 않고 좀 할 말도 좀 하고 그렇게 소신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. 아니 이런 실제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김상훈을 싶습니다. 좋아하는 게 네. 어떤 정치인으로서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 게 지금 그 정청래 대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한테 늘 할 말은 다 했어요.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고 싶지 경선을 않아요. 앞두고 당대표를 네. 상대로 불이익이 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뭔가 본심이거나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.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정치인이다. 그런 면에서는 정말 민주당이 또치가 될 자격이 있어 보인다. 네, 자격 충분한 것 또치가 같습니다. 머리숱이 많은가요? 어떤가요? 없죠. 아무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우리 그 유경선 기자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. 민주당의 또치가 너무 네. 강렬해서 제가 왠지 좀 하기 싫어지는데요. 사실 저는 좀 하정우 수석 그 얘기를 보다 보니까 네. 계속 안철수 의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. 안철수 의원.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좀 정치 시작이 하정우 수석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IT 업계에서 되게 전문가로 인기가 엄청 높았고 그리고 정계에서 너무 너도나도 다 영입하고 싶어 했고 네.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도 좀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은 뭐 하GPT 근데 안철수 의원은 뭐 로봇 같다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했었어가지고 백신 회사도 운영을 했으니까요. 네, 그리고 네. 이제 워낙 좀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서 스킬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진짜 기계 같다 컴퓨터 같다 이런 말도 좀 들었던 것이 그래서 근데 사실 좀 어쨌든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자신의 뜻을 펼쳐가는 것과 또 정치인으로서 투신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문성도 좀 흐려지고 그냥 그저 그런 어떤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되어가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도 되게 네네.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되게 비루한 삼행시이지만 비루한 삼행시 한번 해봐요. 네. 네, 뭐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하도 인기가 많으시니 정, 정든 청와대를 떠날 생각도 많이 드시겠지만 우. 우발적인 출마보다는 좀 숙고하는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거 본인의 자꾸 생각이 들어있는 맞아요. 이게 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박 사실- 같은 삼행시 던집니다 지금. 이번 주에 만약에 선언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지금 보니까 지금. 뭐 네.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예측 못하는 기자가 되는 거죠. 근데 사실 뭐 아니, 근데 저는 실제로- 맨날 틀렸어가지고. 아니 네. 실제로 저희 이제 그 경향TV 정치비상구 프로그램에 하정우 수석과 관련된 클립들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그 상당히 반수 이상의 여론은 곁에서 대통령을 도와달라.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AI 정책을 마음껏 펼쳐달라. 이런 유경선 기자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아요. 아무리 뭐 선거판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죠. 국내 민복이 중요한 게 아니냐. 그런 시각에서 우리 유경선 기자가 건넨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잘 네. 아우른답게 마무리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. 네, 알겠습니다.